안녕하세요.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신재훈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나요? 제가 한 열흘 넘게 소식을 전하지 않다가 이제 드디어 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리게 됐습니다. 이만큼 시간이 지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한 열흘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음, 그리고 좀 고민도 좀 많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어제와 그제 이렇게 주말 같은 경우는 좀 진짜 휴식을 제가 취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어 제가 그 일전 영상에서 "요즘 코칭을 배우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시험 접수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수료한 기간이 좀 그가 연습 접수할 기간 사이가 너무 좀 짧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 접수를 해서 서류에 통과하려면 연습 코칭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 코칭 시간을 좀 채우느라 좀 바쁘게 지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날은 하루에 5 번의 연습 코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저도 5번의 코칭을 하지만 저도 5번의 코칭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진짜 고민들을 이제 코칭을 받으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해결은 되지 않지만 해소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통 제가 영상을 올릴 때 이제 영상의 주제들이 그 무렵에 했던 저의 고민들이 영상의 주제로 많이 이제 올라오는데 고민이 자꾸 해소가 되니까 영상을 올릴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영상을 올릴 콘텐츠가 없어서 사실 못 올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이 주제를 오늘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또 금요일 날 또 서류를 열심히 준비해서 연습 시간 채워서 올리고 난 뒤에는 저도 좀 이틀 정도는 좀 쉬었어요. 근데 이렇게 쉬었다고 말하지만 또 예측하실 수 있겠지만 아주 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토요일 날 남편이 3 시에 일이 끝나서 이제 같이 캠핑을 가기로 했는데 남편이 어차피 3 시에 일이 끝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 학원 딜리버리 하기 전에 아침 8 시에 일어나서 이제 연습 코칭을 한 건 하고 그리고 아이 이제 학원을 움직여 주고 이제 남편과 캠핑 가서는 좀 진짜 쉬었습니다. 진짜 쉬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또 아이 학원을 또 움직여 주고 그리고 저도 또 연습 코칭을 한 번 더 했죠. 그래도 또 어제는 연습 코칭 끝나고 나서도 남편하고 오랜만에 종로에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뭐 되게 좋은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좀 번뇌가 또 생긴 거예요. 이 영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 고민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구독자가 82분 딱 계시잖아요. 근데 지난 직전의 영상이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조회수가 10 회였었거든요. 그래서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내가 수요 없는 공급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처음 이 채널을 만들 때는 제가 당시에는 좀 원래 사실 타고나기 전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좀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사고가 '내가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걸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행동을 하는 걸 더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제가 보니까 진짜 긍정적이신 분들은 더 삶이 가벼운 것 같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제가 만약에 진짜 긍정적인 생각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라고 한 저만의 임상을 좀 진행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긍정학원 쓸 때 30 분씩 걸렸어요. 그 3 개를 쓰는데. 그래도 한 1년 정도 쓰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한 1 분에서 한 1분 30초 이내에 제가
원하는 것들을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도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의 긍정학원 썼던 것들을 15초로 이제 쇼츠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근데 올렸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저를 위한 거였지만 이제 두 번째는 저와 같은 분들에게 긍정 학원을 통해서 오늘 어떤 하루를 시작할지를 좀 선택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올해부터는 롱폼을 올리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올리면서 이제 사실은 깨닫게 된게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지난번 영상이 좀 그게 더 왔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수요 없는 공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하지 않은 콘텐츠를 계속 올리는 것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오늘 그래서 아침 코칭 주제가 그거였었거든요. '이걸 제가 계속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부분을 제가 고민하고 싶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고민의 끝에서 제가 얻었던 답은 어차피 지금까지도 수요 없는 공급이었는데 그냥 이것을 제가 생각하는 기록용으로 저의 생각의 기록용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이렇게 영상을 올릴 때 사실은 보통은 강의가 없는 날이거든요. 근데 강사들은 되게 떠들고 싶은 본능이 있거든요. 그 본능을 해소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또 저의 목표 중에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아 너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또 하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좀 전해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함께 담은 영상을 계속 좀 더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좀 얻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조금 바꾼 거죠. 이제 그전에는 사실은 '너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여기 또 있어.'라고 하는 게 1 순위였다면 이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은 요즘 이래요.' 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것들의 목적으로 좀 바꿔서 좀 더 편안하게 제가 남겨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잠깐 언급을 해 드렸지만 요즘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좋은 엄마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엄마란 어떤 엄마일 것 같으세요? 어 저는 사실 지금 이제 고1 짜리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저희 아들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던 어떤 존재는 저희 친정 엄마였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든 양육은 80%는 답습된대요. 어, 자기 자신의 부모와 같은 양육 방법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나머지 20%는 역으로 그와 반대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대요. 음. 저는 사실은 후자의 엄마, 즉 20%의 엄마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굉장히 양육 방식이 나빴다라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시대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막 굉장히 나쁘다라고 사람들이 비난하던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자연스러운 육아 방식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중에 뭐 예를 좀 들자면 저희 엄마는 교육학 책처럼 저희를 좀 키우기는 어려우셨습니다. 사실은 뭐 그때 저희 엄마가 교육학 책을 실제로 보지도 않으셨고요. 저희 엄마에게는 일남 삼녀라는 좀 4명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인적 사랑을 표현하는 게 물리적으로도 힘드셨을 거예요. 엄마도 사람인데 어떻게 오롯이 그 4명의 아이들에게 모두 다 100% 사랑을 느끼게끔 키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저희 엄마가 고아원 원장님처럼 저희를 키웠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었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누구 하나에게 좀 두드러지게 더 특별한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래도 공평한 공급을 하려고 노력하셨던 부모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은요, 누구 하나한테만 더 좋은 옷을 사줄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옷을 비슷하게 공급하고요. 비슷한 때에 공급합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면 더 학원을 더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음, 그중에
보편적으로 보내야 될 학원들이 있다면 다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실 저희 엄마는 어떤 저희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상적 부모의 어떤 격려와 지지, 응원 같은 것들보다는 늘 검증과 확인이 좀 필요한 엄마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한된 자원을 통해서 최대한의 공급을 해 주셔야 되다 보니까 무작정 하고 싶다는 걸 응원하고 지지하고 해줄 수는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 집에 일남 삼녀 중에 그 일남은 그 시대가 좀 그랬던 것처럼 아들이라서 받았던 혜택이 참 많았습니다. 아들이라서 어 지방대도 갈 수 있었고요. 저희는 서울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방대는 유학을 보내는 거라 유학 비용이 좀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게 가능했던 것 같고 음 아들이라서 뭐 재산도 더 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아들이라서 뭐 고기 반찬도 더 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익숙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가 그때의 그런 문화들이 그런 부모의 가치관들을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게끔 이제 분위기가 좀 잡혀졌었고 저는 또 굉장히 좀 수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발이 없이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당시에는 반발 없이 받아들였는데 자라고 나서 그것이 옳았는가에 대한 고민은 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걸 막 가기 싫다고 울었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그날도 저희 아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막 울고 있는데 제가 그 아이를 붙잡고 지금부터 너무 놀라시면 안 됩니다. 네. 저도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리 지금 밑밥을 깔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가기 싫다고 우는 초등학교 1학년 저희 아이에게 "네가 울어도 너는 학교에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알려줬어도 저희 아들이 정말 더 울 일이었는데 제가 음 나라에서 정한 게 있다. 초등학교 6 년, 중학교 3 년, 고등학교 3 년, 총 12 년을 의무 교육 기간으로 삼았다. 그래서 너가 그 의무 교육 기간 안에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엄마는 아동 학대로 신고를 받을 수도 있다. 여기서 또 제가 잠깐 그래도 TMI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저희 아이는 이미 6살 때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교육을 받았고 그때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던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초등학교 1 학년 아이에게 의무 교육과 아동학대를 운운하는 것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미리 좀 방어를 좀 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이에게 한번 알려줬죠. "꼭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울면서 학교에 갔어요. 근데 그날 제가 그런 대화를 하고 있던 모습을 저희 남편이 보고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도 학교 가기 싫다고 우는 아이에게 네가 앞으로 12년 학교를 또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반성했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 저희 엄마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쌉티라서 진짜 싫었는데 저도 쌉티였더라고요. 아 근데 다음날 저희 아들이 저에게 "엄마는 학교에 가기 싫었던 적이 없었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학교 가기 싫다는 생각을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학교 가기 싫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모르게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하면 저희 엄마는 진짜 학교에 안 보내실 것 같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엄마도 싹 T였습니다. 저도 저희 엄마에게 물려받았던 모습이 저에게 있었던 거죠.
그 이후로도 사실 저는 최대한 많이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어쩌면 그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아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굉장히 다른 저만의 이런 교육관이나 가치관을 그리고 가진 그런 저의 모습으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좀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꽤 좋은 엄마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 좋은 엄마의 프레임을 저에게 많이 주려고 또 노력을 했고요. 근데 이게 좀 지금 최근에 이제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되게 많이, 음,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게 TV나 이런 OTT 같은 것들도 많이 보고요.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살림남이라는 프로에 요즘에 이용원 님이 이제 자녀분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용원 님 아드님한테 PD분이 엄마는 어떤 장점이 있는 분이에요? 라고 물으니까 아드님께서 키가 크고 예뻐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PD분이 그리고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드님이 살짝 당황하시면서 하나만 더 알려주실래요? 라고 PD분에게 묻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되게 또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도 또 저희 아들에게, 어, 엄마의 장점은 뭐야?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관심이 많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들리세요? 관심이 많아요. 정확하게 그게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죠. 두 개 중에 뭐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확실한 건 그때 제가 그게 되게 장점처럼 들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되물었죠. 그게 어떤 의미야? 그냥 두루두루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찜찜함이 있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저희 남편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그럼 아빠 장점은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아들이 아빠는 이성적인 대화를 하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좀 장점 같지 않나요? 이성적인 대화를 하죠. 이런 거니요. 그래서 고민이 되게 좀 더 많아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야, 아빠 건 되게 장점 같은데, 관심이 많아요는 좀 장점 같진 않은데, 내가 너한테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 엄마가 너에게 관심이 많은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근데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대요. 그래서, 나쁜 건 뭐냐고 물었더니, 관심이 제가 너무 많은 게 나쁘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또 그거는 아니래요. 그럼 뭐냐고 물었더니 관심을 좀 덜 가지면 좋겠대요. 그래서 저는 좀 집요한 엄마인 것 같아요.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쵸?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 엄마 또 물어보네 이럴 수 있어요. 몇, 얼마 정도였으면 좋겠냐라고 도 제가 물었더니 저희 아들이, 한 지금보다, 지금에서 한 70% 정도만 남기고 버리면 더 관심을 안 가지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제가 코칭 주제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희 코칭해 주셨던 코치님께서 좋은 엄마란 어떤 엄마인 것 같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든 아이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모였으면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힘든 순간이 있었을 때 언제든 엄마에게 갈 수 있고 언제든 엄마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아이에게도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했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럼 아들이 생각하는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일 것 같니? 근데 제가 순간 되게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보편적 청소년들이 되게 선호하는 그 청소년 엄마의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약간 저는 저희 아들을 대할 때 저에게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장항준이다. 나는 장항준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장항준 님이 자녀분하고 관계가 되게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되게 친구처럼 지내시고
그래서 장항준 님이 이제 다른 분들이 그런 장항준 님의 모습을 보고 "넌 어떻게 그렇게 아이하고 잘 지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본인은 자녀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김혜자다, 김혜자다.'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그게 또 무슨 말이냐고 여쭤봤더니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은 전원일기의 김혜자님 같은 모습이래요. 관대하고 그리고 뭔가 너그럽고 모든 자식을 품어줄 것 같은, 그 본인도 자녀분을 대할 때 그런 모습이라고 자기 암시를 주면서 역할을 주고 대화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제, 반대로는 아니죠. 저는 이제 그런 장항준 님을 제 머릿속에 넣고 이제 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좀 다른 여느 청소년기에 자녀를 둔 엄마들에 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뭐 "게임을 하지 말아라." 뭐 "공부를 더 열심히 해라." 뭐 이런 통제가 별로 없고 그냥 "쉬어가면서 해라." 뭐 "어차피 엄마 지금 나이에도 공부하는데 뭐 너무 급하게 생각할 것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제가 좀 꽤 '이상적인 엄마가 아니었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제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 나는 우리 아이에게 이런 걸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네. 네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아이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에게 이제 물었죠. "네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부모는 어떤 부모냐?" 근데 저희 아들이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그리고 나중에 엄마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들이 바로 그 즉시 "이런 걸 물어보지 않는 부모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뻥 하고 맞는 것 같았어요. "이런 질문은 어떤 질문인데?" 라고 물었더니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걸 물어보거나 그걸 생각하라고 하지 않는 부모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1년의 사건을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아이에 대한 관심이 그 아이에게는 불편한 거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했던 이런 질문들이 그 아이는 불편했나 보다. 그리고 부담스러웠나 보다. 그리고 어쩌면 머리로는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리를 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나에게 음 '어쩌면 꼭 필요했던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즉시 들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즉시에는 엄청 많이 서운했고요. 지금도 말하면서 서운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머리로 알던 것들을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는데 지금은 진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청소년기 아이에게 이런 생각의 질문을 던지는 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엄마들은 하지 않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들을 하는 엄마가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통제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의 연애도 너무 궁금하고요. 그 연애를 이야기할 때도 저는 좋은 친구처럼 막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다 그냥 제 마음이더라고요. 어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게 저에게는 아주 큰 숙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려놓을 것이 '좋은 엄마가 되겠다.'는 생각을 좀 내려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일까?' 여전히 고민이 많이 되는 순간입니다. 어 시대도 변하고 있고요. 문화도 변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의 성향을 또 저는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부모의 가치관, 제가 되고 싶은 부모의 이상적인 모습을 이건 제 마음이라고 이제는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좋은 엄마란 어떤 엄마일까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있지만 확실한 건 제가 생각했던 좋은 엄마의 기준과 그 기준을 현실화시키는 저의 행동들, 모습들이 저희 아이가 바라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걸 좀 깨닫게 되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내려놓기로 마음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이런 마음을 좀 남겨봤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당신은 어쩌면 좋은 엄마가 아니었을까라는 응원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누군가를 응원하며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